오늘 공부할 오버피팅은 과적합으로 번역이 돼요. 과적합, 지나치게 적합하다는 거죠. 아니, 처음에 얼핏 드는 생각은 아니, 적합하면 적합할수록 더 좋은 것 같은데 이 뉴럴 네트워크는 그렇지가 않아요.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용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시켜가면서 정확도를 이제 측정을 해본다고 하죠. 그러면 당연히 훈련용 데이터가 이 테스트 데이터보다 정확도가 더 높게 나올 거예요. 이제 시험을 치는데 이제 훈련용 데이터로 이제 정확도를 측정하는 거는 그 공부한 교과서 문제 그냥 그대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로 이제 정확도를 측정을 하는 거는 이제 교과서에서 공부한 문제 그 이외의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훈련용 데이터로 이제 정확도를 측정을 한 게 더 정확도가 이제 높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훈련용 데이터로 이제 그 정확도를 측정을 해보면 학습을 이제 그 한없이 계속 시켜 나가면 이제 정확도가 계속 올라가가지고 뭐 나중에 거의 100% 가까이 나와요. 뭐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그 교과서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면 나중에 이제 교과서 문제는 이제 100% 다 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 테스트 데이터의 정확도는 처음에는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떨어지는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해요. 이제 이걸 이제 오버피팅이라고 하는데, 뭐 비유를 하면 뭐 이런 거예요. 이제 교과서만 이제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유도리가 없어져 가지고 이제 교과서 문제에서 이제 조금만 이제 벗어나도 이제 못 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이제 침대 디자인을 하는 걸 이제 또 비유를 이제 해보면 이제 그 침대 회사에 있는 이제 직원 보고 이제 여기 이제 침대에 이제 누워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침대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직원은 이제 잠버릇이 항상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웅크리고 이제 자는 그 습관이 이제 있다고 이제 가정을 이제 해보면, 이제 침대 디자인을 이 사람한테 이제 지나치게 적합하게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이제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침대 회사 직원이 이제 훈련용 데이터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테스트 데이터가 이제 중요하듯이 요 침대 회사 입장에서도 진짜 중요한 거는 그 회사 직원이 아니라 그 한 번도 보지 못한 이제 고객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요 직원은 뭐 잘 수 있겠지만은 그 한 번도 보지 못한 고객들은 여기서 이제 잘 수가 없죠. 이렇게 그 지나치게 적합하게 과적합 오버피팅하게 이제 그 디자인을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그 비유죠. 그러니까 비유는 이제 조심해서 이제 들어야 되는 거고, 진짜 이제 정확한 이유는 이거예요. 이제 그 오버피팅이 이제 그 일어나는 경우가 언제냐면은, 그 파라메타의 숫자가 이제 많을 때, 특히 이제 그 층을 깊게 쌓으면 이제 파라메타 숫자가 이제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많다 적다라는 게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용 데이터에 비해서 이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메타 숫자가 이제 너무 많으면 그러면 이제 오버피팅이 일어나요. 그 정확한 이유가 이 뉴럴 네트워크의 이제 파라메타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학습을 시키고 나면 이 훈련 데이터의 그 정보를 이제 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라메타라는 게 결국에 이제 정보를 담는 이제 그 슬롯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용 데이터에 비해서 이 파라메타 숫자가 많다라는 얘기는 그 우리가 담을 정보에 비해서 그 정보를 담을 슬롯이 이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의 슬롯이 많으면 이제 그 뭐가 문제냐면은 그 우리가 원하는 거는 중요한 정보만 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엠니스 데이터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뭐 1이다라고 하면 이제 중요한 정보가 뭐겠어요? 세로 직선이죠. 그리고 0이다 이러면은 동그라미잖아요. 그런 정보들이 그 파라메타, 그러니까 그 정보의 슬롯 안에 담겨 있기를 이제 원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그게 담겨요. 그게 먼저 이제 그 안에 담기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슬롯이 너무 많으면 뭐가 또 그 안에 또 들어가게 되냐면 그 글자를 쓴 사람의 그 특유의 이제 필체까지 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훈련용 데이터 가지고 이제 정확도를 측정을 하면 그런 그 중요하고 본질적인 정보 이외의 그런 우연하고 그리고 그런 특수한 정보들까지도 사실은 훈련용 데이터의 정확도를 측정하는 데는 더 도움이 돼요. 그런데 처음 본 글씨체, 그러니까 뭐 1을 썼는데 이제 세로 직선이고 0을 썼는데 0이다. 그 중요한 정보만 있으면 그걸 보고 이제 각각 이제 1과 0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제 오버피팅이 돼 있으면은 이제 훈련용 데이터의 그 특유한 필체 정보까지 이제 담게 돼가지고 그 새로운 글씨에 대해서 이제 그 담고 있는 그 필체하고 다르면 이제 그 틀린 대답을 이제 하기가 이제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또 오래 시키고 나면 또 역시 이제 오버피팅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해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이 테스트 데이터의 정확도가 이제 계속 올라가죠. 왜냐면 처음에는 이제 중요한 정보를 담기 시작하거든요. 중요한 정보를 계속 담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중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그 부수적이고 우연한 정보들까지 그 담게 돼요. 그런 것들조차도 훈련용 데이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훈련용 데이터의 그 정확도를 측정하는 데는 그 도움이 돼요. 그래서 훈련용 데이터는 정확도가 계속 올라가는데 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중요한 정보만 그 사실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부수적이고 우연하고 특수한 정보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아까 말씀드린 뭐 MS 데이터 같은 경우에 특유의 뭐 필체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특유의 필체 같은 경우는 이 테스트 데이터의 정확도를 측정하는데 도움이 이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버피팅을 이제 억제하는 뭐 가장 단순한 방법은 뭐 이 오버피팅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그냥 학습을 종료시켜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파라미터 숫자가 많다라는 거는 그 거꾸로 얘기를 하면 학습용 데이터가 이제 적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학습용 데이터를 더 이제 확보를 해주면 돼요. 근데 이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그렇게 그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또 단순한 방법은 이제 학습용 데이터를 더 확보를 못하면 그냥 뉴럴 네트워크를 더 단순하게 설계를 해서 이제 파라미터 숫자를 줄이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고 그리고 더 고급진 방법이 있어요.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고 이제 뭐 그 규제라고 이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이제 규제를 가해서 이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훈련용 데이터에 중요한 정보만 담고 이제 그 부수적이고 우연한 하고 특수한 정보들은 담지 않도록 하는 게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이에요. 우리 교과서에서 이제 이 레귤러라이제이션은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그 웨이트 디케이라는 거하고 드랍 아웃이라는 건데 이 웨이트 디케이 먼저 이제 볼게요. L2 레귤러라이제이션과 이제 L1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있는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요 L2 레귤러라이제이션에 이제 그 집중을 이제 해요. 이제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은 뭐냐면 이제 그 손실함수 뭐 크로스 엔트로피라든지 뭐 평균 제곱 오차라든지 우리는 계속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다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페널티, L2 페널티라는 걸 더해 가지고 이걸 이제 새로운 손실함수로 이제 잡아요. 그럼 L2 페널티가 뭐냐? 그 뉴럴 네트워크 이제 아파인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가중치들이 있겠죠. 엄청 많을 거예요. 엄청 많을 텐데 그것들을 몽땅 다 제곱을 해서 다 더해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제 학습을 하려면 또 이게 미분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제곱을 했으니까 이제 미분하면 이제 2가 앞으로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2분의 1을 곱해줘요. 그리고 요 람다는 이건 이제 사람이 설정을 해주는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요 람다가 이제 크면 클수록 요 페널티가 이제 큰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이 람다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페널티가 더 약한 역할을 이제 할 거예요. 뭐 극단적으로 이제 람다를 이제 0으로 잡아버리면 이제 페널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새로운 손실함수나 이제 기존 손실함수나 이제 똑같은 거죠. 기출 문제를 이제 보면서 내용을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 얕은 신경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인층이 있고 또 그 은익층이 있고 그 은익층에서 이제 활성함수는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고 또 아파인층이 이렇게 있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고 라벨이 있을 때 이제 손실함수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인데 이제 그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페널티를 이제 더해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중치들을 다 제곱해서 다 더하고 이제 2분의 1을 이제 곱해줬어요. 나중에 이제 그 미분까지 생각을 해서 그리고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이제 람다를 이제 곱해줬죠. 람다가 크면 클수록 이 페널티가 이제 더 크게 가해지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제 그 손실함수 값을 이제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크로스 엔트로피하고 이 페널티하고 이제 더한 값을 이제 구하라는 거죠.
입력된 데이터는 요 x예요. 로그 2 빵빵빵빵. 로그 빵빵빵빵. 그리고 첫 번째 아빠 인칭을 지나가겠죠. 아빠 인칭에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하고 이제 그 편향 벡터예요. 웨이트 매트릭스는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편향 벡터는 제로 벡터예요. 요게 이제 입력된 데이터 x고, 이게 첫 번째 아빠 인칭의 그 웨이트 매트릭스, 그리고 편향 벡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행렬 곱하기를 이제 해보면 이렇게 하면은 내적해보면 0이죠. 이렇게 0 0 0 마이너스 로그 2 그래서 0 0 0 마이너스 로그 2 여기 로그의 밑은 그 자연 로그 2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은닉층을 지나가겠죠. 이 은닉층의 이제 활성 함수가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라고 했으니까 시그모이드 함수, 그러니까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1을 각각의 좌표에다 이제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0승이죠. 1을 마찬가지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로그 2, 1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는 2의 0승 1이니까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나오고, 요거는 이제 지금 그 자연 로그 2하고 자연수 2하고 지금 숫자를 이제 바꿔주죠. 바꿔주면은 지수 부분이 이제 날라가고, 이제 그 1 더하기 그 자연수 2니까 3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은닉층을 이제 통과해서 나온 값이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아빠 인칭을 이제 지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은닉층에서 나온 요 벡터에다가 이제 두 번째 은닉층이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해줘요. 그리고 편향 벡터를 해주죠. 이게 두 번째 아빠 인칭의 웨이트 매트릭스, 두 번째 아빠 인칭의 편향 벡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적을 이제 해주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2분의 1,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 확률 벡터로 만들어주는 이 소프트 맥스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소프트 맥스 이제 변환을 이제 해주면, 이 소프트맥스 변환을 뭐 이걸 다 해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우리 이제 손실함수 값을 구하는 게 이제 목표인데, 지금 라벨이 이제 0, 0, 0, 1, 0이니까 이 네 번째 값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소프트맥스를 했다는 얘기는 익스포넨셜을 취하고 노멀라이즈를 이제 하는 거예요. 네 번째 값만 알면 되니까 이제 익스포넨셜을 취하고, 그리고 이제 각각 다 익스포넨셜 취한 걸 이제 다 더해서 나눠주죠. 그러면 2의 2분의 1승은 전부 4번 나타나니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손실함수, 요 크로스 엔트로피 손실함수가 나오는 거죠. 크로스 엔트로피. 밑에 이제 구분을 해서, 우리는 지금 그 기존의 손실함수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에다가 이 페널티까지 이제 더해 주는 걸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게 밑에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제 나타나는 이 이니셜을 따서 이게 명확히 이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라벨이 이제 0, 0, 0, 1, 0이니까 요 네 번째만 이제 생각을 하면 되죠. 마이너스 로그 하고 요 네 번째 요 확률 나오죠. 이걸 좀 더 간단하게 써 보면 2의 3분의 1승 밑으로 내리죠. 그러면 지수 빼주면은 6분의 1승 되고, 마이너스니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는 구했고, 이제 페널티를 이제 구할 차례예요. 페널티는 정의가 이 가중치들을 몽땅 다 제곱을 해서 다 더하고 2분의 1을 이제 곱해주고, 그리고 하이퍼 페나메타 람다 1을 이제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가중치가 이제 몇 개가 있냐면, 첫 번째 웨이트 매트릭스에서 이게 5x5니까 25개 있고, 또 두 번째 웨이트 매트릭스에서 또 5x5니까 25개가 있어서 총 50개가 있어요. 이게 50개가 있고, 50개 각각을 다 제곱을 해서 다 더하는 건데, 뭐 대부분은 0이니까 이제 첫 번째 웨이트 매트릭스에서 이제 뭐 다 제곱해서 더하면 5고, 두 번째 웨이트 매트릭스에서 다 제곱해서 더하면은 5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2분의 1을 이제 곱해 주고, 이제 이 하이퍼 파라메타 람다 1을 이제 곱해 주는 거죠. 그래서 5가 나오고, 손실함수 값은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하고 이 페널티를 이제 더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 크로스 엔트로피에다가 요 L2 페널티를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는 이제 4번 문제 이제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요 세팅을 이제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요 이제 그 미분을 이제 구하는 건데, 첫 번째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제 미분한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이제 그 4번처럼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에다가 이제 L2 페널티를 이제 그 더 더해줘서 생각한 손실함수 이제 L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신경망이 이제 얕은 신경망이죠. 아파인층, 그리고 시그모이드층, 아파인층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그 첫 번째 아파인층, 그러니까 요거죠. 여기를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이 이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요 그 L2 규제까지 이제 고려한 거, L2 페널티까지 고려한 그 손실함수, 다시 말해서 크로스 엔트로피하고 이제 L2 페널티를 더한 그 L의 첫 번째 웨이트 매트릭스로 이제 미분한 그레디언트를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신경망은 얕은 신경망이에요. 처음에 이 아파인층을 지나가겠죠. 이 웨이트 매트릭스하고 이제 편향 벡터로 이제 결정되는 아파인층을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은익층을 지나가게 돼요. 활성 함수는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죠. 그리고 다시 아파인층을 지나가게 돼요. 이 웨이트 매트릭스하고 이제 편향 벡터로 이제 그 결정이 되는 거죠. 지금 그 흘러 들어오는 미분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파인층.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 그 아파인층이잖아요. 첫 번째 아파인층으로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이 여기 보시면 이제 DL이 아니라 그 LC예요. LC. 그러니까 그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한 이제 그 미분이죠. 요게 여기 이제 흘러 들어온다고 했어요. 지금 그 미분하는 변수가 y니까 이제 나가는 것도 이제 y가 돼야 되겠죠. 여기서 y는 이제 첫 번째 아파인층 이제 결과 값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손실함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오버피팅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뿐만 아니라 이제 L2 페널티까지 거기다 이제 더해준 그 손실함수를 이제 첫 번째 웨이트 매트릭스로 미분한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라고 했어요. 이걸 구해야지 이 첫 번째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학습을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L2 페널티를 그 가지 않으면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를 요 W1으로 미분한 그레디언트로 이제 학습을 시키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오버피팅을 억제하기 위해서 요 그 L2 페널티까지 이제 고려를 하면 이 크로스 엔트로피하고 L2 페널티를 더한 손실함수를 요 첫 번째 웨이트 매트릭스 미분한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이제 그 요 첫 번째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손실함수는 요 크로스 엔트로피하고 그 L2 페널티를 이제 더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미분은 리니어해요. 그러니까 더하고 미분 하나, 각각 미분하고 더 하나 같아요. 이거죠.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만 이제 생각을 하면 요것만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오버피팅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L2 페널티를 더해 준다 이러면 요거까지 이제 구해서 이제 더해 줘야지 우리가 그 첫 번째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편향 벡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L2 페널티에는 이 그 가중치만 그 변수로 들어가 있고, 이 편향은 들어가 있지는 않죠. 어차피 편향으로 미분해봤자 그냥 0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가중치 미분만 이제 신경을 쓰면 돼요. 요 L2 페널티는. 먼저 요 그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한 이제 그 미분을 구하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공부를 한 거예요. 지금 아파인층이니까 그 아파인층의 이제 역전파를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데이터하고, 그리고 첫 번째 웨이트 매트릭스가 요 곱셈 노드를 이제 통과를 이제 해 갈 거예요.
그리고 덧셈 노드를 이제 통과를 해 가겠죠. 여기는 이제 편향 벡터가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요걸 이제 그 y라고 놨죠. 그리고 흘러 들어온 미분이 요거예요. 근데 이 전체 손실함수에 대한 미분이 아니라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한 미분이죠. 여기 이제 흘러 들어와요. 그러면 이 덧셈 노드는 그냥 통과를 하겠죠. 덧셈 노드는 그냥 통과를 하고, 지금 우리가 목표가 지금 요 파트잖아요. 요 파트가 이제 목적이에요. 요 파트가 목적인데, 이제 곱셈 노드는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에다가 요 반대편에 있는 이제 x를 곱해 주는데, 이 순서는 요 순서를 기억하면 돼요. 왼쪽에다 곱하는데 주의할 점은 트랜스포즈를 이제 또 해줘서 이제 곱하라는 거죠. 요거는 그 데이터 x가 이제 요거잖아요. 로그 2 빵빵빵빵이니까 요거를 이제 트랜스포즈를 해서 로그 2 빵빵빵빵 이렇게 쓰고, 이제 그리고 흘러 들어온 미분은 지금 요거죠. 0, 1, 1, 0. 이제 곱하기를 이제 해주면 0, 로그 2, 로그 2, 로그 2, 0.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는 그냥 몽땅 다 0이에요. 그래서 요걸 구했어요. 이 그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제 그 첫 번째 웨이트 매트릭스로 이제 미분한 그레디언트, 요게 이제 요거죠. LC. 그다음에 이제 그 페널티를 이제 W1으로 이제 미분한 걸 이제 구해서 더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페널티의 정의가 뭐였냐? 페널티의 정의는 요 그 가중치들을 이제 몽땅 다 그 제곱을 해서 더해요. 첫 번째 웨이트 매트릭스를 다 제곱을 해서 더해요. 이렇게. 이거 제곱해서 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제 그 미분을 다룰 때 점을 집어넣은 다음에 미분하지 않죠. 항상 미분한 다음에 점을 집어넣죠. 그러니까 점을 집어넣고 미분하면 항상 0 나오죠. 그러니까 미분을 할 때는 항상 미분 먼저 하고 점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거 미분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웨이트 매트릭스에 등장하는 웨이트들을 다 제곱을 해서 더해야 돼요. 이거는 다시라고 쓰죠. 그러면 전부 이제 25개 전부 이제 50개고, 요거를 이제 2분의 1, 그리고 사실 뭐 쓰면 안 하지만 여기 그 해퍼 파라미터 그 람다가 이제 1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을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L2 페널티를 W1으로 미분한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제 구해야 될 거예요. 이게 미분한 그 그레디언트는 항상 쉐입이 이게 미분한 변수하고 동일하죠. 이게 W1은 지금 쉐입이 그 5x5잖아요. 그러니까 5x5 이제 행렬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거는 뭐냐면 그 W11으로 미분한 편도 함수가 나와요. 그러면 요걸 W11으로 이제 편미분하면 이제 전체 변수는 이제 25개에서 50개인데, 이게 W11 그 제외한 것들은 이제 편미분할 때 이제 다 상수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없어지고 결국은 이제 W11의 제곱을 W11으로 미분하라. 그러면 이제 2가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2가 이제 앞으로 나와서 이제 소거돼서 W12도 마찬가지. 요 자리에 이제 그 W12로 이제 그 편미분한 편도함수가 나오는데, W12로 이제 편미분할 때는 W12를 제외한 그 변수들, 지금 총 50개니까 49개는 다 그 상수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W12 제곱을 W12로 이제 미분한 것만 생각을 하면 돼요. 역시 이제 2가 앞으로 나오고 이제 그 2분의 2랑 이제 상쇄돼서 W12가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계산을 하면 이게 결국에 요거는 뭐가 되냐면 W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실함수가,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는 이제 그 크로스 엔트로피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오버피팅을 억제하기 위해서 L2 페널티를 더해줬어요. 근데 이제 미분은 리니어하기 때문에
미분, 더하고 미분한 거나, 미분 먼저 하고 더한 거나, 같아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공부한 거, 그 아파인칭의 이제 역전파를 이제 해보면 이제 요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W1이랑 이제 행렬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요거죠. 그러니까 요 행렬하고 요 행렬을 그냥 더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더해주면 결과적으로는 두 개를 이제 더해주면 요 크로스 엔트로피 요거 미분한 거 해당하는 거는 로그 2 로그 2 로그 2 빵 하고 이제 밑에 거 다 0인데 이제 거기다 이제 요 L2 페널티 미분한 거 굉장히 쉽죠. 결과값이 이게 그냥 W1 그러니까 첫 번째 웨이트 매트릭스를 더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1 그리고 요 밑에 거 크로스 엔트로피는 다 0이었으니까 여기다 더해주면 1 1 1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버피팅을 억제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L2 페널티를 이제 가하면 그러면 이 첫 번째 아파인칭의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제 학습을 시킬 때 학습을 시키려면 이제 그레디언트 반대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걸로 하면 안 되고 이제 요거까지 더해준 요걸로 이제 업데이트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2반 기출문제도 볼게요. 보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활성화 함수가 이제 렐로 함수예요. 역시 이제 얕은 신경망이고 이렇게 데이터 1, 2, 3, 4, 5가 들어오고 라벨은 1빵빵빵이고 역시 이제 L2 페널티가 이제 가해져 있어요. 그리고 가중치 감소 그러니까 람다죠. 사람이 정해주는 이제 하이퍼 파라메타 그게 이제 5분의 1일 때 이제 손실 함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입력된 데이터는 1, 2, 3, 4, 5예요. 1, 2, 3, 4, 5고 이게 첫 번째 아파인칭을 지나가겠죠. 요 웨이트 매트릭스는 1, 그 다음에 이제 부호가 뒤집히고 다시 부호가 뒤집히고 덜이 편향 벡터 이게 입력된 데이터 X고 첫 번째 아파인칭의 웨이트 매트릭스 첫 번째 아파인칭의 편향 벡터예요. 행렬 곱하기를 이제 해보면 이렇게 내적을 하면 1 빼기 2 마이너스 1이죠. 3 빼기 4 마이너스 1이죠. 더하기 5 하면은 3이네요. 그 다음에는 부호가 이제 뒤집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3 다시 이제 부호가 뒤집히니까 3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 활성화 함수 요 렐로를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렐로를 이제 적용을 하면 이 양수 파트는 그대로 살려두고 음수 파트는 다 0으로 죽여라. 이게 이제 렐로 함수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은닉층을 나온 값이 요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아파인층을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 두 번째 아파인층에 들어간 데이터와 요 두 번째 아파인층의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해주고 앞에서 거랑 이제 동일해요. 요거랑 요거는 동일하죠. 부호 바뀌고 부호 바뀌고 부호 바뀌고 부호 바뀌어요. 그리고 편향 벡터 해주고요. 이게 W2 여기 B2가 되죠. 역시 이렇게 내적을 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1은 다 이 0자리잖아요. 3 더하기 3 더하기 3을 해주면 돼요. 9고 여기는 이제 부호만 바뀌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9 다시 부호 바뀌어 있으니까 9 마이너스 9 9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벡터를 이제 확률 벡터로 이제 바꿔주는 이제 소프트 맥스 변환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앞에서처럼 뭐 다 구할 필요가 없고 지금 손실함수를 구하는 게 목표잖아요. 라벨이 이제 1빵빵빵이니까 이 맨 처음에 있는 것만 구하면 돼요. 소프트 맥스를 하면 이제 익스포넨셜을 이제 다 취하고 그래서 뭐 이런 음수를 이제 양수로 바꿔주죠.
그리고 이제 노멀라이즈를 해줘요. 그 확률 벡터니까 이제 다 더한 게 이제 1이 돼야 되니까 다시 말해서 익스포넨셜 다 취한 거를 이제 다 더해주죠. 줘서 이제 나눠주죠. 그러면 이제 그 2의 구승이 저보 이제 3개가 있죠. 그 2의 마이너스 구승은 2개가 있어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LC, 그러니까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제 라벨이 이제 일빵빵빵이니까 이제 요것만 보면 되죠. 마이너스 로그 확률 되고 요거 이제 간단하게 2의 구승을 이제 분모로 내리죠. 그러면 지수를 이제 9를 빼주면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 그 로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그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제 구했고, 그 다음에 요 이제 L2 페널티를 이제 구해야 되겠죠. L2 페널티는 요 그 웨이트 매트릭스에 이제 등장하는 웨이트들을 몽땅 다 제곱을 해서 이제 다 더해요. 첫 번째 웨이트 매트릭스 등장한 원소들 다 제곱하면은 이제 그 1이 전부 이제 25개가 있는 거잖아요. 다 더하면 25. 그리고 두 번째도 이제 마찬가지고 25. 다음에 2분의 1을 곱해주는데, 그리고 여기 지금 그 하이퍼페라메타 람다를 이제 5분의 1로 이제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앞에 문제는 이제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널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50, 10을 나눠주면 5네요. 만일에 하이퍼페라메타가 만일에 앞에서처럼 이제 1이었으면 25 해서 이제 페널티가 이제 훨씬 더 이제 크게 되는 거죠. 손실함수는 최종적으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하고 L2 페널티를 더한 거다. 이렇게 더한 거라는 거예요. 기출 문제들을 풀어봤어요. 웨이트 디케이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L2 레귤러라이션 말고 L1 레귤러라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L2 레귤러라이션은 L2 페널티를 이제 더해 주는 거죠. 가중치들의 제곱의 합을 좀 고정을 해줘서 이제 더하는 건데, 이 L1 레귤러라이션은 이제 L1 페널티를 더해 주는데, 이제 L1 페널티라는 거는 가중치들의 절대값의 합이에요. 여기도 물론 이제 하이퍼페라메타 람다를 이제 곱해줘서 이 람다가 이제 큰 숫자면은 그 L1 페널티를 이제 세게 가는 거고, 이게 작은 숫자면은 이제 약하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질문이 왜 이런 그 L2 페널티나 L1 페널티를 더해 주는 게 이 오버피팅을 이제 억제해 주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학습을 이제 시킨다라는 거는 이 옵티마이저가 이 손실함수 값을 낮춰주는 거예요. 낮춰주기 때문에 그 기존의 손실함수, 그러니까 뭐 우리 상황에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죠.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만 낮춰주는 게 아니라 이 L2 페널티도 낮춰주는 거예요. 만약에 에러 레귤러레이션을 한다고 하면은 이 크로스 엔트로피뿐만 아니라 이 L1 페널티도 이제 낮춰주는 거죠. 근데 L2 페널티를 이제 낮춰준다라는 거는 이제 좀 이따 이제 좀 기하학적으로 이제 볼 건데, 이 그 가중치 중에 이제 큰 가중치는 많이 낮추고 작은 가중치는 적게 낮춰주는 이제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해서 이제 큰 가중치는 뭔가 이제 중요한 정보고 작은 가중치는 좀 덜 중요한 정보라고 하면 그 정보들을 이게 균등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 L2 레귤러라이션은. 뭐 예를 들면 그 뭐 JPC 안에 이제 뭐 학생들의 성적이 기록되어 있는 이제 엑셀 파일이 있는데, 그 엑셀 파일을 이제 그 삭제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가지는 게 뭐냐면, 엑셀 파일을 그 열어가지고 점수를 다 0으로 똑같이 이제 맞추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그 큰 점수를 맞은 사람은 많이 작아지고, 그 작은 점수를, 그러니까 적은 점수를 맞은 사람은 또 적게 낮아지고, 결과적으로는 다 균등하게 되면, 사실 그 균등하다는 얘기는 이게 정보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보를 다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파일을 삭제하는 거하고 이제 동일한 효과를 이제 가지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L1 레귤러라이션은 이 그 큰 가중치나 작은 가중치나 동일하게 낮춰져요. 그러면 계속 학습을 이제 진행을 이제 해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작은 가중치는 결국에 이제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작은 가중치는 이제 날아가고 이제 큰 가중치들만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덜 중요한 정보는 날리고 중요한 정보만 이게 살려두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이제 둘 다 어떻게 보면 정보를 이제 잃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을 시키면서 이 옵티마이저가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낮추면서 동시에 이 L2 페널티도 낮춘다라는 얘기는 정보를 뭔가 이렇게 균등하게 만들려는 이제 경향이 있고, 그 얘기는 이제 정보를 이제 날리는 거죠. 근데 날리는데 이제 어떤 정보를 날리기를 원하느냐면, 이렇게 본질적인 정보,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제 엠니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0은 원, 뭐 1은 세로 직선 이런 걸 날리면 큰일 나죠. 그게 아니라, 이게 뭐 필체라든지 이렇게 우연적이고 뭐 부수적인 그러한 정보들을 날리길 바라는 거예요. 뭐 에런 페널티 낮추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이제 되는 거죠. 결국에 요 람다를 이제 설정을 잘 해야 되겠죠. 자, 람다를 그러니까 너무 크게 설정을 하면 페널티가 너무 세서 이 L2 레귤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균일하게 이제 맞춰져 가지고 이제 중요한 정보까지 이제 날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람다를 너무 작게 잡으면 덜 중요하고 우연적인 그런 특별한 정보들까지 이제 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적당한 람다를 이제 잘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볼게요. 왜 L2 페널티를 낮추는 게 이 큰 가중치는 많이 줄이고 작은 가중치는 적게 줄여서 이 가중치들을 이제 고르게 만드는 경향을 낳게 하느냐? 이제 기하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이 가중치의 개수를 이제 단순하게 두 개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L2 페널티는 가중치들을 이제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앞에 이제 2분의 1하고 이제 하이퍼페라메타 람다가 곱해져 있는데 뭐 그건 이제 상수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그냥 1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제 옵티마이저가 이 L2 페널티를 낮추려고 할 거예요. 이제 가장 빨리 감소하는 방향은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은 항상 등위선의 수직이죠. 등위선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가 이제 는 K 하면은 그냥 원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등위선들은 원이 나와요. W1, W2. 이렇게 원들이 나오는데 이 위에 이제 W1, 이제 W2가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죠. W1, W2. 그러면 이 가중치가 이 W1이 W2에 비해서 이제 크죠. 그리고 이 가장 빨리 감소하는 방향은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이고 요 등위선 원의 이제 수직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반대 방향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이 원점을 이제 향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W1이 줄어드는 비율과 이제 W2가 줄어드는 비율을 이제 비교를 해 보면 요게 이제 W1, 요게 W2가 줄어드는 비율을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이게 큰 가중치인 W1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죠. W2는 적게 줄어들고 그래서 이 옵티마이저가 이 L2 페널티를 이제 낮추려고 하면 큰 가중치는 많이 줄어들고 적은 가중치는 이제 적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번엔 에런 페널티 볼게요. 이것도 이제 기하학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가중치 개수가 이제 두 개라고 해볼게요. 에런 페널티는 이 가중치들에다가 이제 절대값을 씌운 후에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앞에 역시 하이퍼파라메타 람다 곱해져 있는데 이것도 이제 편의상 그냥 1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제 옵티마이저가 이 에런 페널티도 이제 감소하게 할 텐데 이 에런 페널티가 가장 빨리 감소하는 방향은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이고 또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은 등위선의 수직이에요. 요거에 이제 등위선을 생각을 해보면 는 K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봤잖아요. X의 절대값 더하기 Y의 절대값 K 이러면은 사각형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등위선을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사각형들이 나오게
돼요. 이것도 역시 이 W1, W2,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있다고 쳐보면, 그러면 이게 가장 빨리 감소하는 방향은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인데, 그건 이제 등위선의 수직이다. 등위선은 요 직선이잖아요. 등위선의 이제 수직인 그 벡터를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W1이 줄어드는 비율과 이제 W2가 줄어드는 비율을 이게 화살표로 이제 표시를 해보면, 이게 W1, 요게 W2가 줄어드는 비율을 나타내는데 어때요? 이게 똑같죠? 그러니까 큰 가중치나 작은 가중치나 이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L2 페널티는 안 그랬죠. 큰 가중치가 많이 줄어들고 작은 가중치는 이제 적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습을 계속 진행해 나가면 옵티마이저가 이제 이걸 계속 낮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낮추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작은 가중치인 W2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가중치 W1, 그러니까 중요한 가중치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그 L2 레귤러라이저션이 이제 큰 가중치는 많이 낮추고 작은 가중치는 적게 낮춰서 이 가중치들을 이제 고르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그 수학적인 이제 설명이고, 에러 페널티를 낮추는 거는 이제 그 L2 페널티 낮추는 거하고 다르게 모든 가중치를 뭐 큰 가중치든 작은 가중치든 동일하게 낮춰서 결국에 이제 학습이 계속 진행돼 가면 작은 가중치는 사라지고 큰 가중치, 그러니까 중요한 가중치만 이제 살아남는다는 거에 그 수학적인 그 설명이었어요. 다음은 코드 볼게요. 요 멀티 레이어 넷 다파이, 이거 우리가 그 이해 못한 채 계속 이제 사용만 했는데, 뭐 이거 이제 자세한 그 코드 해석은 다음 시간에 이제 볼 거고, 요 웨이트 디케이 람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전 시간까지 해석을 못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멀티 레이어 넷에는 그 L2 페널티를 이제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L2 페널티를 얼마나 세게 주느냐, 그게 요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 때 여기다 이제 지정을 이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웨이트 디케이 람다 요거 이제 크게 잡으면 L2 페널티가 이제 그 세게 주어지는 거고, 작게 잡으면은 약하게 주어지는 거고, 0으로 잡으면 L2 페널티를 아예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요거 자세한 해석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거고, 이 L2 페널티에 관한 것만 좀 볼게요. 그러면 요 로스, 그러니까 손실 함수 값이죠. 요 셀프다 레스트 레이어, 이게 이제 그 맨 마지막에 층인 그 소프트 맥스 위드 로스 층이에요. 그래서 이제 포워드 이제 순전파를 하게 되면 이 크로스 엔트로피가 나와요. 근데 이 크로스 엔트로피만 이제 그 생각을 했잖아요. 이게 그 저번 시간까지는. 근데 이제 이번 시간 한 게 이제 그 오버피팅을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L2 페널티를 이제 더해서 이제 새로운 손실 함수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요 크로스 엔트로피에다가 이제 웨이트 디케이, 요게 이제 L2 페널티인데, 이제 웨이트 디케이 이제 보시면 그 W, 이게 그 가중치 행렬이죠. 가중치 행렬에 이제 스타 2개 하고 2 하면 이제 그 제곱인데, 이제 그 행렬 곱하기가 아니라 그 각 원소들에다가 이제 다 제곱을 이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넘파이 썸, 이제 합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엑시스가 없으니까 이 그 행렬의 이제 원소들에 다 제곱을 한 다음에 그 원소들을 몽땅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중치들을 다 제곱해서 더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 하이퍼페르멘탈 람다 곱하고 2분의 1 곱하고요. 근데 여기 플러스 는이라고 놨는데, 여기 보시면 그 반복문이에요. 왜냐면 이 웨이트 매트릭스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심층 측량망을 생각하는 거니까 이제 앞바인층이 이제 여러 개 있고, 거기마다 다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가 이제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문으로 이제 그 각 앞바인층의 웨이트 매트릭스들에 대해서 원소들을 제곱하고 다 합하고 하이퍼페르멘탈 람다 곱하고 이제 2분의 1을 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0이라고 나는데 이제 거기다 이제 그 더해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앞바인층에서 그 하이퍼페르멘탈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이 가중치 들의 제곱의 합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또 반복문이니까 그 다음 앞바인층에서 또 이 웨이트들의 이제 제곱을 다 더하고 하이퍼페르멘탈 람다 곱하고 2분의 1 곱해서 그 또 더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끝까지 해서 다 더하고 나면 결국에는 2분의 1 곱하기 람다 곱하기 모든 가중치들의 제곱이 이제 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L2 페널티, 반복문을 끝까지 돌리고 나면, 그래서 그 기존의 이제
그 크로스 엔트로피에다가 요 L2 페널티를 이제 더해 주는 거. 이걸 이제 새로운 손실 함수로 이제 잡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리턴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학습을 하려면은 또 그 미분을 구해야 되잖아요. 요 그레디언트. 우리가 이제 앞에 기출 문제 이제 풀어봤을 때 그 보면은 이 그 W로 이제 미분한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웨이트 매트릭스로 미분한 그레디언트를 구해야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제 업데이트를 할 거예요. 그게 이제 학습이죠. 요거는 이제 그 크로스 엔트로피를 그 웨이트 매트릭스로 미분한 그레디언트예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기출 문제 풀 때 뭘 사용을 했냐면 그 미분은 리니어하다라는 걸 이제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크로스 엔트로피하고 L2 페널티하고 더한 다음에 미분 하나, 각각 미분한 다음에 더하는 거나 같죠. 그래서 요건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미분한 거고, 요거는 그 L2 페널티를 이제 미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L2 페널티를 미분한 거는 의외로 단순했죠. 앞에 그 기출 문제 이제 풀어볼 때 뭐가 나냐면 그냥 웨이트 매트릭스 그 자체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 그 크로스 엔트로피 미분한 거에다 이제 뭘 더해 줬냐면은 그냥 웨이트 매트릭스를 더해 준 거예요. 여기다 물론 이제 그 하이퍼 파라미터 이제 람다를 이제 곱해 준 다음에요. 그리고 이 편향은 뭐 이 뒤에 없는데, 더하기 하고 없는데, 그 이유가 이 L2 페널티의 변수가 이제 그 웨이트만 있고 요 편향은 없죠. 그래서 뭐 편향으로 어차피 미분해 봤자 그레디언트가 이제 0이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 없죠. 그래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미분만 생각을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오버피트 웨이트 디케이 파이 볼게요. 이 코드에서는 일부러 오버피팅을 일으켜요. 그래서 훈련용 데이터의 정확도와 테스트용 데이터의 정확도의 차이를 일부러 크게 만들어요. 오버피팅은 언제 일어나냐면은 파라미터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학습용 데이터에 비해서 이제 클 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훈련용 데이터의 크기를 일부러 그냥 많이 줄여버리면 그냥 오버피팅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미스 그 훈련용 데이터가 이제 원래는 이제 6만 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오버피팅을 이제 의도적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꼴랑 앞에 그냥 300장만 사용을 해서 이제 훈련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웨이트 디케이 람다는 그 L2 페널티를 줄 때 그 이제 얼마나 세게 줄 거냐를 이제 결정해 주는 하이퍼 파라미터 이제 람다죠. 그걸 이제 0.1로 둘 거예요. 그리고 요 멀티 레이어 넷 요 그 클래스를 이제 불러왔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그 사용했던 요 클래스죠. 심층신경망 만들어주는 이제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제 인풋 사이즈, 히든 사이즈 리스트, 아웃풋 사이즈가 784, 100, 100, 100, 100, 100, 100, 10 이렇게 가는 심층신경망이에요. 아주 깊죠? 이렇게 깊은 신경망에다가 그냥 꼴랑 그냥 그 MS 데이터 300장만 가지고 이제 훈련을 이제 시키면 당연히 이 오버피팅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 액티베이션하고 웨이트 이니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폴트 값인 이제 렐루 함수하고 허 초기 값을 이제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웨이트 디케이 람다는 이제 그 L2 페널티 이제 세기를 결정을 해주죠. 요 0.1로 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멀티 그 레이어 넷 클래스 가지고 이제 그 기존의 크로스 엔트로피에다가 이제 그 L2 페널티를 이제 더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깊은 층을 가지는 이제 심층신경망 인스턴스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SGD 클래스 가지고 옵티마이저 인스턴스를 만들고, 뭐 이 이후에는 사실 우리가 그 앞에서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이제 공부를 할 때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층이 들어간 심층신경망하고 안 들어간 심층신경망 그 두 개를 그 16개의 그 초기치 그 표준 편차에 대해서 이제 그 비교를 했었잖아요. 그거하고 코드가 그냥 거의 똑같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맥스 에퍽은 201, 그러니까 201 에퍽 동안 이제 훈련을 시키고, 배치 사이즈는 100,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오버피팅을 이제 일부러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 훈련용 데이터의 정확도하고 이제 테스트용 데이터의 정확도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용 데이터의 이제 정확도는 요 트레인 ACC 리스트에 기록을 해두고, 테스트용 그 데이터의 그 정확도는 요 테스트 ACC 리스트에 이제 기록을 해둘 거예요. 우리가 이 심층신경망인데 이제 데이터를 300장밖에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둘은 이게 차이가 이제 상당히 크게 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반복문인데 이렇게 어마무시한 숫자가 나오면 이제 밑에를 보세요. 브레이크 탈출을 하죠. 언제 탈출을 하냐면 에포 카운트가 그러니까 에포 카운트가 이제 0부터 출발을 해서 이렇게 에포가 끝날 때마다 이제 1을 계속 더해 나가요. 그래서 이제 에포 카운트가 요 맥스 에포이 되면 그러니까 201 에포이 되면은 이제 브레이크 탈출을 이제 하라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역시 이제 스토캐스틱하게 이게 랜덤하게 샘플링을 하죠. 이 배치 사이즈 100장을 갖다가 이제 훈련용 데이터에서 이제 샘플링을 해서 이 네트워크 심층신경망 인스턴스죠. 그 인스턴스 가지고 요 그레디언트 메서드로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제 구하고 이 그레디언트를 이제 이용을 해서 이 SGD 이제 인스턴스 가지고 요 파라메타들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터레이션 퍼 에퍽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 될 때마다 다시 말해서 이터레이션 퍼 에퍽의 이제 배수가 될 때마다 다시 말해서 에퍽이 이제 끝날 때마다 이 네트워크 이거 심신경망 인스턴스의 이제 메서드인 요 에큐러시를 이제 사용을 해서 요 훈련용 데이터의 정확도를 측정을 해서 이제 요 트레인 ACC 리스트 추가를 하고 또 이제 이거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의 정확도를 이제 측정을 해서 그걸 요 테스트 ACC 리스트 거기다가 어펜드 추가를 이제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출력을 해주기를 에퍽 땡땡 이렇게 나오죠. 에퍽 땡땡 나오고 트레인 ACC 땡땡 이제 왼쪽이에요. 왼쪽이 이제 훈련용 데이터의 정확도고 이제 오른쪽이 테스트용 데이터의 정확도예요. 그래서 이제 학습 에퍽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렇게 에퍽 카운트를 하나씩 이제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요 201 에퍽이 되면 탈출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릴 때는 이제 요 트레인 ACC 리스트에는 이제 마커를 5, 그러니까 동그라미죠. 동그라미를 마크 에브리 10, 그러니까 10 에퍽마다 이제 찍으라는 거고, 이게 파란색이 이제 훈련용 데이터의 정확도죠. 그리고 테스트 ACC 리스트는 요 마커를 S, 그러니까 스퀘어, 그러니까 사각형을 갖다가 10 에퍽마다 이제 찍고, 요 라벨 트레인하고 이제 테스트 요거를 이제 오른쪽 아래에다가 이제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보시다시피 이제 훈련용 데이터의 정확도하고 테스트용 데이터의 정확도가 꽤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 보시면 이제 훈련용 데이터의 이제 정확도는 87%, 그리고 테스트용 데이터의 정확도는 뭐 71%,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대략 뭐 16% 정도의 이제 차이가 나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오버피팅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요 L2 페널티를 줘서 오버피팅을 그나마 줄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주석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웨이트 디케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제 요거로도 해보죠. 이거는 이제 L2 페널티를 이제 준 거고, 요거는 이제 웨이트 디케이 람다가 0이라는 얘기는 이제 가중치 제곱들의 합에다가 이제 0을 곱해서 더하는 거니까 뭐 사실은 L2 페널티를 더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L2 페널티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버피팅이 이제 더 심하게 이제 발생을 하겠죠. 이 정도 깊이 심층신경망의 데이터를 이제 300장밖에 사용을 안 하면 사실 훈련용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아마 100%가 나와요. 뭐 보시면 100%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그럴듯한 게 이게 시험 문제로 치면 이게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원래는 이제 MS 데이터가 이제 6만 장이니까 이제 6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만 문제 가지고 원래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 딱 300장만 뽑아가지고 딱 300문제만 공부를 한 다음에 300문제 가지고 시험을 보면 이제 다 맞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100%가 나오고, 아까 전에 비해서 이 훈련용 데이터의 정확도와 테스트용 데이터의 정확도의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보시면 그래프로 더 벌어졌고, 여기도 보면 한 대략 뭐 26.5% 정도 이렇게 차이가 이제 더 벌어져서 이제 L2 페널티를 이제 가한 경우보다, 그러니까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을 한 경우보다 이제 오버피팅이 이제 더 심하게 이제 발생을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이제 오버피팅, 그러니까 과적합이라는 문제를 받고 이제
그거를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걸 한다. 그러니까 이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이제 규제를 가하는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한 그 규제는, 이 웨이트 디케이라는 거예요. 웨이트 디케이에는 또 그 L1 레귤러라이제이션과 이제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있는데, 이제 우리 교과서나 코드에서는 이 L2 레귤러라이제이션에 이제 그 집중을 이제 했어요. 두 번째 레귤러라이제이션은 드랍아웃이에요. 우리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학습을 시킨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첫 번째 훈련용 배치 묶음이 이제 들어올 거예요. 드랍아웃은 이 뉴런들을 일정 비율로 랜덤하게 죽여요. 그 일정 비율은 이제 처음에 사람이 정해주는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학습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그 훈련용 배치 묶음이 이제 들어올 텐데, 그러면 또다시 이 뉴런들을 이제 새롭게, 이 뉴런들을 그 처음에 정한 그 하이퍼 파라미터 그 비율로 또 랜덤하게 죽여요. 그리고 나서 이 뉴럴 네트워크를 또 학습을 시켜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이제 훈련용 데이터 배치 묶음이 들어오면 또다시 이 그 뉴런들을 그 일정 비율로 랜덤하게 죽이고 나서 이제 학습을 시켜요. 이걸 계속 반복을 해 나가요. 굉장히 이상하고 황당한 방법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오버피팅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황당해 보이는 이 드랍아웃 기법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학습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테스트 할 때는 이 뉴런들을 이제 랜덤하게 죽이지 않아요. 코드 볼게요. 이 드랍아웃도 이제 층이기 때문에 요 layers.py 안에 있고, 이 구성도 이니셜라이즈, 순전파, 역전파 이제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니셜라이즈 할 때 그 인수가 이 드랍아웃 레이시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이제 학습하는 동안에 이 그 배치 데이터 묶음이 들어오면 뉴런들을 이제 그 랜덤하게 그 일정 비율을 죽이는데, 그 일정 비율을 그 사람이 정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죽이는 뉴런들을 죽이는 그 일정 비율이 되는 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뭐 디폴트 값이 이제 0.5. 근데 이제 뭐 이걸 그대로 사용을 한다 이러면 이제 훈련용 데이터 배치 묶음이 들어오면 그 뉴런들을 랜덤하게 50%를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습을 하라는 얘기야. 뭐 예를 들어서 0.3이다 라고 지정을 해주면 뭐 뉴런들을 30%를 죽이고 이제 학습을 이제 시키는 거죠. 순전파는 이제 X는 이제 드랍아웃이 이제 층이니까 이 드랍아웃 층으로 들어오는 이제 데이터, 그게 이제 X고, 이 트레인 플렉은 그 우리 앞에 배치 노멀레이션 그 층에서 그 코드 볼 때 이제 트레인 플렉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 훈련할 때하고 테스트할 때하고 이제 순전파 방식이 달라서 그랬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왜 그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드랍아웃은 이제 그 훈련할 때는 이 뉴런들을 랜덤하게 죽이는데 테스트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옵션을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트레인 플렉을 true로 켜놓으면 이제 훈련할 때고, 트레인 플렉을 이제 false로 꺼놓으면은 테스트할 때요. if train flag, 그러니까 이 트레인 플렉이 이제 true가 되면, 다시 말해서 이제 훈련할 때는 이 드랍아웃층에 들어오는 데이터 X의 쉐입과 동일한 행렬을 랜덤하게 만드는데, 여기 뒤에 보시면은 n이 없죠. 그러니까 RAND로만 끝나면 그러면 이 0부터 1까지의 이제 균등 분포를 따라서 이제 그 숫자를 뽑는 거죠. 그래서 요 드랍아웃층에 들어온 데이터하고 이제 쉐입이 동일한 이제 행렬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행렬인데 쉐입은 그 드랍아웃층에 들어온 데이터의 쉐입과 동일하고, 원소들은 0부터 1까지의 그 사이에 이제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특별히 치우치지 않고 이제 그 고르게 이제 선택이 됐어요. 그게 요 셀프 드랍아웃 레이시오보다 이제 크다. 이게 선형대 수학 시간에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건 숫자고 이거는 이제 행렬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렬이 이제 숫자보다 크다 이러면 이제 선형대 수학 시간에는 이제 말이 안 되는데, 이제 파이썬에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드랍아웃 레이시오를 뭐 0.3으로 지정을 했다고 쳐보죠. 그러면 이제 이 행렬의 이제 원소들이 다 0부터 1까지의 숫자일 거 아니에요. 그 원소들 그 숫자 하나하나가 다
0.3보다 크다라는 이제 명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명제니까 이제 그 true false로 이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그 셀프단 마스크는 이 그 true false로 이루어진 그 행렬이 이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0.3이다 뭐 이러면은 이 true false 이제 비율이 확률적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요 행렬은 원소들이 이제 0부터 1까지의 숫자인데 뭐 치우치지 않고 이제 그 고르게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0.3보다 크다 이러면 0.3보다 클 확률이 이제 그 7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셀프단 마스크 안에는 이제 그 true, false가 이제 랜덤하게 이제 선택돼서 이제 채워지는데 그 true로 선택될 확률이 이제 70%고 그리고 이게 0.3이다 이러면 이제 작을 확률이 0.3이잖아요. 그러니까 false가 선택될 확률은 이제 30%가 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스타가 또 있는데 뭐 스타는 이제 앞에서 봤다시피 이제 그 가로 떼는 거죠. 그러니까 X 쉐입 하면은 이게 튜플인데 그 튜플에서 이제 그 가로를 떼라는 거예요. 코드를 보시면 하고 그러면 2x3 행렬을 만든다. 이러면은 에러 나죠. 왜냐면 괄호가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괄호를 여기서 그냥 그 안에 있는 없애줘도 되는데 지금 X 쉐입 하면 이제 튜플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괄호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스타를 붙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요 가로 양쪽에 이제 하나씩 떼고 하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2x3 행렬이 이제 그 랜덤하게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다 0부터 1까지의 숫자잖아요. 이게 고르게 이제 선택이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그 아래 ND 위에 이제 뒤에 이제 N을 붙이면 이거는 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라서 선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음수도 나오고 뭐 1보다 이제 그 큰 숫자도 나오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이제 0부터 1까지의 그 숫자로 채워진 행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다시 한번 하고 요거를 M이라고 이제 해보면 뭐 M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면 뭐 M이 예를 들면 드랍아웃 레이시오가 이제 0.3이다 이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선형대 수학 시간에서는 이제 말이 안 되는데 행렬이 이제 뭐 숫자보다 크다. 근데 요 파이썬에서는 요 각각의 이제 원소들이 이제 0.3보다 이제 그 크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서 이건 0.3보다 이제 크지 않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폴스가 되는 거고 true 이거 뭐 폴스 이건 이제 폴스 true 폴스 뭐 이렇게 그 나와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true 폴스로 이루어진 그 행렬이 만들어지는데 특히 이제 행렬이 크면 클수록 이제 그 true의 비율과 이제 false의 비율이 요 드랍 아웃 레이시오가 이제 결정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흘러 들어온 데이터에다가 이 셀프단 마스크를 이제 그 곱하라고 했어요. 셀프단 마스크는 이제 방금 봤다시피 이제 true false로 이루어진 이제 행렬인데 이제 가운데 이제 스타가 있으면은 요거는 그 행렬 그 곱하기가 아니라 이제 그 아담마르 프로덕트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랍 아웃층으로 들어온 데이터에다가 요 셀프단 마스크를 아담마르 프로덕트를 하는데 셀프단 마스크는 원소들이 이제 true false니까 이제 곱하기를 할 때는 이제 true는 1로 false는 이제 0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을 곱하라는 얘기는 그대로 그 들어온 데이터 그 피처를 그대로 살려두라는 얘기고 0을 곱하라는 얘기는 그 들어온 피처를 이제 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요게 하는 역할은 결국에는 이제 그 드랍 아웃층에 들어온 데이터를 랜덤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에서는 이제 요 폴스 자리 있잖아요. 이 폴스 자리를 그 0으로 죽이는 거죠. 왜냐하면 폴스가 이제 곱할 때는 이제 0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니까 true는 이제 1로 이해를 해서 곱하면 이제 그대로 이제 살려 두는 거고요. 근데 그 비율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드랍 아웃 레이시오를 이제 0.3으로 잡았다 이러면 이 0.3보다 이제 클 확률이 이제 우리가 0부터 1까지 이제 균등분포를 잡은 거니까 이제 7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rue일 확률이 7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을 곱할 확률, 그러니까 그대로 살려둘 확률이 70%고 이제 그 false를 곱할 확률, 그러니까 그 0을 곱할 확률이 이제 3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정한 이 드랍 아웃 레이시오를 이제 뭐 0.3으로 지정을 했다 이러면 이 드랍 아웃층에 들어온 그 데이터를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30%를 이제 그 죽여버리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else, 그러니까 요거는 if train flag이니까 이게 true일 때가 이제 그 훈련할 때고, else는 이제 여기 이제 false일 때니까 이제 테스트할 때죠. 테스트할 때는 이 뉴런들을 랜덤하게 죽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냥 그대로 리턴을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이렇게 굽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훈련할 때 이제 뉴런들을 이제 그 랜덤하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들어온 데이터의 이제 피처를 강제로 이제 그 죽였는데 사실 이제 데이터 배치 묶음이 들어올 때마다 이제 죽이는 그 위치들은 이제 계속 바뀌겠죠. 그러면 전체적인 스케일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랍 아웃 레이시오가 예를 들면 0.3이다. 이러면 우리가 이게 그 훈련용 데이터 배치 묶음이 들어올 때마다 30%를 랜덤하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위치를 바꿔가면서 이제 죽일 텐데,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는 전체의 그 피처를 이제 70%로 이제 다운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할 때는 이게 그 뉴런들을 죽이지는 않더라도 이 전체적인 스케일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를 만큼, 그러니까 30%를 죽여서 70%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리스케일링을 이제 해줘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이제 뭐 30%를 랜덤하게 전체를 죽이지는 않더라도, 전체적인 스케일은 재조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0.3이다 이러면은, 1 빼기 0.3 하면은 이제 0.7이니까 이제 70%로 이제 그 리스케일링을 해주다. 그러니까 일부분을 완전히 죽이지는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다운을 이제 시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역전파는 이제 이 드랍 아웃층으로 Dout, 그 미분이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요 셀프단 마스크,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이제 그 구한 트루 폴스로 이루어진 그 행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를 이제 그 곱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물론 이것도 이제 아다마르 프로덕트죠. 그래서 이 셀프단 마스크는 이제 그 폴스 자리가 어디냐면 우리가 이제 순전파 할 때 그 죽인 자리예요. 그러니까 죽인 자리, 순전파 할 때 죽인 자리에 대해서 흘러 들어온 미분도 죽이고, 그리고 이제 그 셀프단 마스크가 이제 추루인 자리가 이제 그 순전파 할 때 이제 들어오는 피처를 살려두는 자리잖아요. 그 살려둔 자리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흘러 들어온 미분의 그 피처를 그대로 이제 살려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그 렐루층 역전파 하는 거하고 사실은 동일하죠. 그 원리는. 기출 문제 한번 볼게요. 이제 10번 문제. 다음은 드랍 아웃층의 순전파, 역전파를 구현하는 코드다. 이제 방금 전에 본 그대로 이제 코드예요. 요 드랍 아웃층으로 요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X죠. 그리고 랜덤하게 이제 생성한 행렬. 그러니까 요거랑 이제 쉐입이 이제 그 동일하죠. 요거랑 쉐입이 동일한 이제 3x3 행렬인데, 그러니까 요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만들었더니 요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랍 아웃 레이시오를 우리가 이제 그 30%로 이제 지정을 해줬다. 그러니까 뉴런을 랜덤하게 이제 30%를 죽이겠다 이랬을 때, 훈련할 때하고 테스트할 때 이제 출력 값이 이제 각각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여기 랜덤하게 이제 생성된 행렬이 0.4, 0.1, 0.5, 0.5, 0.5, 0.6, 0.2, 0.1, 0.9라고 이제 가정을 하죠. 요게 이제 드랍 아웃 레이시오 0.3보다 크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선형대사 시간 이제 말이 안 되는 표현인데,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0.4가 0.3보다 크다. 그러니까 true죠. 0.1이 0.3보다 크다. false. 0.5가 0.3보다 크다. true. 이런 식으로 이제 true, false, true. 이렇게 파이썬에서 이제 해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셀프단 마스크를 만든 다음에 이 입력된 데이터 1, 2, 3, 4, 5, 6, 7, 8, 9에다가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요 트루 폴스를 이제 곱하기를 하라는 얘기는 트루는 1로 폴스는 0으로 이해를 하라는 얘기죠. 이제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자리는 살아남고 0자리는 죽죠. 이제 결과적으로는 요 입력된 그 데이터를 이렇게 랜덤하게 이제 트루 폴스로 이루어진 행렬을 생성을 해가지고 이 트루 자리는 그대로 살려두고 폴스 자리는 죽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훈련할 때의 이제 출력 값이고, 이제 테스트할 때는 이제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그 테스트할 때는 이제 입력된 데이터의 그 피처 중에서 이제 30%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죽이지는 않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리스케일링을 해줘서 이제 30% 다운을 시켜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70%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랍아웃 레이시오가 이제 0.3이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0.7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러면 0.7, 0.4, 2.1, 0.8, 8.5. 요게 이제 테스트 할 때의 출력 값이 되는 거예요. 일반 기출문제 풀어봤고요. 2반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요 코드는 아까 이제 본 거랑 이제 동일한데, 이제 그 일반 기출 문제에서는 드랍아웃층이 이제 순전파를 물어봤고, 그러니까 순전파 안에서도 이제 두 가지를 물어봤죠. 그러니까 훈련할 때랑 이제 테스트할 때랑 이제 다르니까. 그리고 요 2반 문제에서는 그 지금 미분이 흘러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전파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 미분이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요 그 랜덤하게 생성한 그 3x3 행렬이 이제 이렇게 됐고, 드랍아웃 레이시오는 이제 0.4일 때 이제 밑에로 이제 흘려보내는 미분을 구하라고 했어요. 또 역시 이제 여기서 랜덤하게 생성된 행렬이 드랍아웃 레이시오 이제 0.4보다 크다 해서 이제 셀프단 마스크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0.2, 0.1, 0.5. 요게 드랍아웃 레이시오 0.4보다 크다 이러면 요거는 0.2가 0.4보다 크지 않죠. 플러스 0.1이 0.4보다 크지 않으니까 플러스 0.5가 0.4보다 크니까 true, true, 플러스 true, 플러스 true, true. 요게 이제 셀프단 마스크고, 요게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에다가 요 셀프단 마스크를 이제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이제 하는데, 이제 트루 폴스를 이제 곱해줘야 되니까, 폴스는 0으로, 트루는 이제 1로 바꿔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하면 0자리는 죽고 1자리는 그대로 사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랜덤하게 이제 그 트루 폴스로 이루어진 이제 행렬을 만들어서, 그 행렬이 충분히 크면 결국에는 요 드랍아웃 레이시오가 이제 0.4라고 하면 그 폴스가 대략 40%고 이제 트루가 이제 그 60%가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아다마르 프로덕트를 하면 결국엔 이제 폴스 자리는 죽고 트루 자리는 이제 사는 거니까, 이제 이게 충분히 이제 데이터가 크면 대략 그 40%가 죽고 60%는 그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순전파도 그렇지만 역전파도 이제 그 마찬가지죠. 그리고 위치도 정확하게 순전파하고 역전파하고 죽이는 위치 동일하고 살리는 위치도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드랍아웃층의 역전파를 물어보는 기출문제를 풀어봤어요. 드랍아웃층에서 역전파를 이제 하는 목적은 드랍아웃층을 이제 학습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랍아웃층에는 그 학습시킬 파라미터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드랍아웃층에서 이제 역전파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아래층으로 이제 흘려보내는 이제 미분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밑에 층에서 그 미분을 받아가지고 이제 역전파를 해서 학습을 할 거 아니에요? 드랍아웃층처럼 이 학습시킬 파라미터가 이제 아예 없는 층이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것 중에는 뭐 시그모이드층, 렐루층, 소프트맥스 위드 로스층이 있었어요. 그에 반해서 이제 학습시킬 파라미터가 이제 있는 층은 앞바인층, 그 학습시킬 파라미터 엄청 많죠. 그 웨이트와 바이어스들.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한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층, 그 학습시킬 파라미터가 그 스케일링 감마와 이제 시프트 베타가 있었어요. 여기서 진짜 자연스러운 질문은 이거죠. 이렇게 이상하고 황당한
드랍 아웃이라는 기법이 이 오버피팅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어서 어떻게 그렇게 널리 쓰일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실 그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앙상블 기법이라는 건데, 그 내년에 머신러닝 수업 시간에 아마 그 앙상블 기법을 배울 거예요. 근데 지금 앙상블 기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건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철학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앙상블 기법은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제 비유를 하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게 그 회의장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 다수결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그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거에 비해서 실수도 적게 할 거고, 그리고 더 좋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커질 거예요. 앙상블 기법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그 하나가 아니라 여러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그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뉴럴 네트워크는 물론 이제 그 은닉층의 개수도 다르고, 이제 뉴런 개수도 달라서 그 완전히 다른 그 구조의 이제 뉴럴 네트워크들이에요. 그래서 이 학습을 시킨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엠니스 데이터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엠니스 데이터는 이제 십지선다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의장에 그 여러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그 각각의 뉴럴 네트워크들이 이제 0부터 9까지 이제 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다수결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가장 0부터 9까지 중에 가장 그 많은 표를 얻은 그게 그 숫자가 우리가 이제 예측값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 내년 머신러닝 수업 시간에 이 뉴럴 네트워크 말고도 그 다양한 이제 머신러닝 기법들을 배울 텐데, 이 여러 다양한 그 머신러닝 기법들의 이제 완전히 다른 그 모델들도 이렇게 앙상블 기법으로 같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이게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각각 이제 예측을 하게 해서 그걸 다수결로 우리가 그 가장 많이 얻은 그 결론을 우리가 그 예측값으로 삼을 수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앙상블 기법에는 단점이 있어요. 여러 뉴럴 네트워크 또는 여러 그 머신러닝 기법들을 이제 적용한 모델들을 이제 그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계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드랍 아웃은 이제 하나의 뉴럴 네트워크긴 한데, 이 훈련시킬 때 이제 학습용 데이터 배치 묶음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노드들을 이제 랜덤하게 이제 죽이잖아요. 근데 이제 랜덤하게 이제 노드를 이제 죽이면 이 화살표가 이렇게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또 그 훈련용 데이터 배치 묶음이 들어오면 또 다른 노드를 죽일 테니까 또 다른 화살표가 또 끊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뉴럴 네트워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용 배치 묶음이 이제 계속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그 여러 뉴럴 네트워크를 이제 학습을 시켜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그 앙상블 기법으로 이제 그 결론을 내린다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정식 앙상블 이제 그 기법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계산 비용은 이제 훨씬 더 저렴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이 딥러닝의 대가인 그 힌튼 교수가 한 해석인데, 힌튼 교수가 이제 그 은행에 갔는데 그 은행 창구에 일하는 직원이 계속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제 몇 달에 이제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들었는데, 이제 한 지점에 이제 은행 직원들을 이제 오래 근무를 시키면 이게 만에 하나 이 직원들끼리 이제 서로 담합을 해가지고 혹시나 이제 이 부정행위를 이제 할 수가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그 부정행위를 이제 사전에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다른 지점으로 이제 직원들을 이제 로테이션을 이제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용 데이터는 정확도 높게 나오고 테스트 데이터는 정확도가 낮게 나오는 거를 일종의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치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치팅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이 노드들이 서로 이제 담합을 해서 이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치팅을 못하게끔 이 랜덤하게 그 관계를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이제 해석이 이제 있어요. 코드 볼게요. 오버피트 드랍 아웃 다파이. 요거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L2 레귤러레이션 이제 코드처럼 훈련용 데이터를 이제 많이 줄여가지고 이제 일부러 이제 그 오버피팅을 이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랍 아웃층을 이제 끼워 넣은 거하고 안 끼워 넣은 거하고
이제 오버피팅이 이제 어느 게 더 심하게 일어나는지를 이제 비교를 이제 해보는 거죠. 엠니스트 훈련용 데이터는 원래 6만 장인데 우리가 이제 그 의도적으로 오버피팅을 이제 일으키기 위해서 앞에 300장만 사용을 이제 할게요. 그리고 use drop out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심층신경망 인스턴스를 만들 때 이 드랍 아웃층을 이제 끼워 넣을 거냐 안 끼워 넣을 거냐 하는 그 옵션에 해당이 돼요. 이게 true라고 하면 이제 끼워 넣겠죠. 그리고 이제 드랍 아웃층을 끼워 넣으면 우리가 학습용 배치 데이터 묶음이 들어올 때마다 이게 그 노드들을 그 일정 비율로 이제 랜덤하게 죽이잖아요. 근데 그 일정 비율은 이제 사람이 정해주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잖아요. 그게 드랍 아웃 레이시오인데 그 20%를 이제 랜덤하게 죽이겠다는 거예요. 멀티 레이어 넷 익스텐드 여기서 이제 이 클래스를 이제 불러왔어요. 이게 우리가 뒤에 보면 이제 익스텐드가 이제 붙어 있는데 이제 익스텐드 붙어 있는 거는 이렇게 그 드랍 아웃도 사용을 하고 이제 배치 노멀레이션 층도 사용하고 뭐 이런 거예요. 없는 건 딱 여기까지죠. 그 L2 레귤레이션까지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그 드랍 아웃 층을 이제 그 사용을 해요. 요거 지금 앞에서 이제 그 true라고 해놨죠. 그리고 사용하게 되면 이제 그 몇 프로 죽일 거냐라고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20%를 이제 죽이겠다고 이제 지정을 이제 해뒀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심층신경망을 만들었어요. 그 심층신경망 요 그 층은 그 노드의 개수는 784, 100, 100, 100, 100, 100, 110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층이 깊죠. 근데 이 훈련시킬 때 데이터는 300개밖에 안 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드랍 아웃 층을 끼워 넣어도 이제 오버피팅은 이제 발생을 하겠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파란색이 이제 훈련용 데이터고 이제 주황색이 이제 테스트 데이터인데 이제 보면 이제 차이가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제 심층신경망 인스턴스를 이제 네트워크라고 하고 그리고 요 트레이너 뭐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트레이너 이제 클래스를 이제 불러와서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너 클래스는 뭐 이름 그대로 요건데 트레이너 다파인데 신경망 훈련을 대신해주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요 트레이너 클래스 가지고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면 요 인스턴스는 이제 훈련을 이제 시켜주는 거죠. 뭐 요 코드는 이제 자세히 뭐 따져보지는 않을 건데 뭐 사용하는 거는 결국 이거 이해하면 되는데 뭐 직관적이에요. 직관적이어서 뭐 맨 처음에는 이제 요 네트워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훈련을 시키려면 훈련시킬 그 뉴럴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요 그 심층신경망 인스턴스를 만들었잖아요. 그 드랍 아웃층까지 들어간 그 인스턴스 이름이 이제 네트워크였죠. 그 인스턴스를 이제 훈련을 시킬 거고 요거는 이제 그 훈련용 데이터 훈련용 데이터의 라벨 지금 뭐 300장밖에 안 돼요.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의 라벨 그리고 이제 훈련은 301 넷워크 그러니까 오버피팅 만들려고 굉장히 오래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미니 배치는 이제 100개, 옵티마이저는 SGD 여기 보시면 트레이너 보시면 우리가 앞에 그 옵티마이저 공부할 때 6개의 그 옵티마이저를 공부를 했는데 여기 다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그 학습시킬 때 사용하고 싶은 옵티마이저를 이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선택해서 지정해 주면 뭐 입맛대로 이제 그걸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0.01 그리고 벌보즈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뭐 수다스러운 뭐 장황하게 말이 많은 뭐 이런 뜻인데 요걸 이제 추루루 켜놓으면 이렇게 학습시키는 중간에 이렇게 오른쪽에 이렇게 그 훈련 그 과정 중에 이 메시지가 이렇게 계속 나와요. 뭐 여기 보시면 뭐 그 트레인 로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테스트 에큐러시랑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 벌보즈를 이제 펄스로 이제 꺼 놓으면 훈련시키는 중간에 이제 요게 안 나오고 맨 마지막에 딱 결론 파트만 나와요. 근데 학습 시간이 이제 길면 이제 한국인의 그 정서상 뭐 컴퓨터 다운됐나 이러고서는 뭐 리셋 버튼 이제 누를 수도 이제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트레이너 클래스를 불러와가지고 이제 그 훈련하는 인스턴스를 만들었고 트레이너 인스턴스를 만들었고 요 트레이너 이제 진짜 훈련하는 이제 그 메서드가 되겠죠. 요게 이제 실행이 되면 이제 이렇게 훈련이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이제 하고 나면 요 트레인 ACC와 그 테스트 ACC가 이제 나올 거고 그것들을 뭐 앞에서처럼 이렇게 그림을 이제 그려주라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오버피팅이 일어나죠. 뭐 그냥 그 드랍 아웃을 사용하더라도 이게 그 300장밖에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훈련용으로
그래서 대략 차이가 요 드랍아웃을 사용할 경우에는 요 훈련용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대략 몇 프로 나오나 한 77%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65% 정도가 나와서 한 12%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드랍아웃층을 이제 끼워 넣어가지고 그나마 이제 오버피팅을 줄인 거예요. 이걸 이제 그 폴스로 이제 바꾸면 그러면 요 자리가 이제 그 폴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그 심층 신경망 그 인스턴스를 만들 때 드랍아웃층을 이제 끼워 넣지를 이제 않는 거죠. 그러면 층이 뭐 이렇게 깊은데 뭐 훈련 데이터 이제 300장밖에 사용을 안 하면 뭐 아마 그 정확도는 이제 훈련용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100% 나오겠죠. 오버피팅 일으키려고 훈련을 많이 시키네요. 근데 워낙 그 데이터를 적게 사용을 해서 뭐 그 한 네트워크 그 훈련시키는데 뭐 금방금방 지나가요. 보시다시피 이제 훈련용 데이터는 예상한 대로 그냥 그 100%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정확도 차이가 훨씬 더 이제 많이 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오버피팅을 이제 억제하는 그 두 번째 그 레귤레이션 방법으로서 드랍아웃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